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종목을 남겨주시는 동안 저희가 네. 미리 좀 받아놓은 종목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종목 그리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0550님께서 네. 올려주신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네. 매수 가격이 19만 5천 원. 우선은 축하드리고요. 근데 왜 3%, 5%밖에 안 됩니까? 한 50은 있으셔야지 수익이 날 텐데. 어쨌든 13% 정도의 수익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에 가장 좀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예. 이제 평판이 좋아 보여서 매수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이제 내일 모레죠. 이틀 뒤면 하이퍼클로버 X가 출시가 되기 때문에 네. 이 모멘텀을 기대하고 지금 들어가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공개가 된 이후에 네이버의 주가의 방향성이잖아요. 네.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고 이 종목 계속 길게 보유를 해도 되는 건지 왜냐하면 또 네이버가 제2의 국민주 같은 그럼요. 카카오랑 그치, 같이 국민 종목 있겠었죠.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네. 이제 이번에 하이퍼클로버 X로 조금 반등이 나온다면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하는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목표가는 30만 원 보고 30만 원. 계시다고 합니다. 네. 30만 원을 예전에 48만 원 한번 갔었을 때가 재작년이었었는데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그런 그때로 한번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키워드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안정적 실적 성장주를 잡았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률 좋은 거 다 갖다 그러네요. 붙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김민희 전문가는요? 저는 포시마커와 AI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포시마크와 좋습니다. AI. 자, 네. 그러면 박준현 운용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안정적 실적 성장주로 키워드를 잡은 이유가 네이버 하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르신 분들은 고성장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고성장주가 아닙니다. 고는 아니라는 거죠. 고는 아니고 네.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하는 주식이니까 네. 또 이런 종목들의 특징은 로우 리스크, 네. 로우 리턴. 아. 예,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얘기하고 싶은데 이따 제가 지표를 보고 좀 말씀 좀 네, 드리도록 네, 할 건데 네이버의 가장 성장 자체는 결국 이제 검색 시장의 성장이거든요. 네. 검색 시장과 관련된 부분 자체 성장이 둔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제 광고 매출이 많다 보니까 네. 광고가 대표적으로 경기 민감주거든요. 그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검색 시장 자체가 경쟁이 심해요. 예. 그래서 경기도 안 좋은 부분에다가 검색 시장 자체가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습니다. 이 부분이 성장이 둔화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회사가 이제 매출액 성장은 크지는 않는데 안정적인데 최근 들어서 그동안 이 회사가 그 자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큰 성과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실패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그래요? 보니까 실적이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상당히 부진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용을 좀 통제를 하면서 수익성 지표 자체는 좋아지고 있어요. 네. 매출액 예컨대 15% 정도 성장한다 한다면 이익은 15% 20% 정도라든가 안정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네이버의 과거의 추이를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데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쳤거든요. 이제는 수익성 위주로 가다 보니까 실적은 꾸준하게 성장을 좀 할 것 같다. 바뀌었네요. 예, 일단 영업상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최근에 발표는 2분기 실적 자체도 시장의 예상치에 부합한 무난한 실적이 나왔는데 그동안 네이버 실적을 분기 단위로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시장의 컨센 아래로 나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군요. 무난하게 좀 나오고 있다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상승 모멘텀 자체가 오늘 또 최근에 움직이는 자체도 아마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예. AI 검색 서비스와 관련해 가지고 하이퍼 클로버 X를 내일 모레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공개할 거란 예정인데 이게 이제 그 네이버의 이제 AI 검색 서비스 초기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출시를 하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계속 출시가 됩니다. 이게 하이퍼 클로버 X라는 게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챗 GPT와 유사한 대화형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9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출시를 한다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지금 언어 모델인 거면은 다른 데는 언어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말로 하는 걸 하고 있는데 네. 바로 전 단계로 지금 대화형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재 어떤 구글 위주로 하고 있는 챗GPT나 대화형 AI 서비스는 생성형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렇죠. 네. 이 부분 자체는 이제 이걸 이제 클로버 X라고 합니다. 이번에 출시가 된 것 자체는 하이퍼 클로버고 네. 순차적으로 출시가 좀 될 예정이니까 계속적으로 아마 제로는 좀 노출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다만 이런 어떤 기능들이 출시가 좀 되면서 소비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얼마만큼 이제 편리성을 제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회사들 검색 시장이라든가 커머스 특히 이 회사가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자체가
커머스 시장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편리성이 추구가 된다는데 아무래도 그런 어떤 부분들이 매출에 기업의 실적으로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네이버의 이번 검색 서비스 출시와 관련된 긍정적인 기대감이다. 그런 네. 것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이 좀 되고 있다. 뭐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네이버의 이제 기업들의 이제 밸류션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이제 비교할 수 있는 회사가 없으니까 글로벌 쪽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그다음에 메타라든가 그다음에 전자상가 중국의 대표적인 회사 알리바바라는 회사를 밸류에이션을 제가 비교를 했거든요. 비교해 보면 그렇게 투자 매력도가 그렇게 싸지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면 자 표를 좀 보시게 나오고 그래요? 있죠. 올해와 내년도에 밸류에이션을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 우리나라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비교를 했고요. 그렇죠. 네. 네이버가 올해 PER 기준에서 36.8입니다. 카카오가 57.6배. 더 높네요. 그렇죠. 이게 주가가 카카오도 못 가는 겁니다. 이제. 그렇죠. 그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도 약간 떨어지겠지만은 네이버가 내년도 26배, 그다음에 카카오가 41.5배인데, 근데 앞서 이제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ROE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2024년도 올해는 네이버가 ROE가 4.3이고, 그다음에 내년도는 5.6입니다. 이게 제가 성장하는 회사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ROE 자체가 성장성 지표이거든요. 그렇죠. ROE 자체는 제가 정기예금 이자 성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주주들 돈으로 번 수익률이잖아요. 수익률이죠. 네. 근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에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연평균 이자로 따지면 4% 5%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 은행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저성장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기업의 지금 가치 회사들- 증가가 연평균 4% 5%밖에 증가되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라든가 메타 같은 경우는 PR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죠. 평균 20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올해 20배고 그다음에 ROE를 비교해보면 앞서 네이버가 4.3인데 마이크로소프트는 33.5, 올해 같은 33이요? 경우 알파벳가 26.5, 23.5. 이들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나라 수익-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 연평균 4% 5%밖에 기업의 가치가 증가되지는 않지만은 30% 넘게 그렇죠. 판다는 거죠. 그게 훨씬 미국의 기업들 성장성이 높다는 겁니다. 주가도 자체도 싸다는 거죠. 중국에 있는 그렇군요. 알리바바도 PR이 10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키워드 자체가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네이버 카카오 하게 되면 고성장주로 얘기를 하는데 좋은 뜻이 아니었군요. 수치상으로 본다 한다면 성장주는 아니다. 그래서 주가는 빠르게 가지는 않는다. 다만 안정적이다. 실적이 증가되니까 그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정적이다라는 게 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서 예. 또 시청자님의 성향에 따라서 좀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네. 자, 김민준 전문가님의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포시마크와 AI라는 키워드를 주셨는데 현재 네이버의 좀 미래 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이버의 그 가장 큰 단점이라고 좀 보면 신성장 동력이 좀 부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상황에서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로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아요. 집에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좀 팽배했던 게 정말 어떤 소셜 네트워크, 소셜 미디어 또 검색 엔진으로서 글로벌 국가가 갖고 있는 기업들, 뭐 대표적인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있고요. 것, 네, 그렇죠. 좀 비교가 되느냐. 실질적으로 요즘 MZ세대를 보게 되면 인플루언서들 정말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이버가 예전만큼 영향력이 좀 없다. 네. 그리고 성장 모델이 없었다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한 우리가 고민할 부분은 아니고 기업이 고뇌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요즘의 대세는 결국은 인공지능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기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저는 단기적으로 일단 선반영은 되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 문제가 재료가 소멸되는 성격도 있지만 24일이 지나면 예. 과연 이 하이클로버 X가 나왔을 때 네. 정말로 챗 GPT하고 비슷하거나 넘어설 수 있겠느냐. 이게 의구심이 이제 남거든요. 네, 지금 막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챗 GPT도 제가 유료 결제도 한번 해봤는데 되게 답답함이 있어요. 그게 4.0인데요. 유료 결제하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할 때는 한 3만 원 정도 원화로 조금 안 되는 그렇게 금액이었었는데 하는군요. 그 질문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답변이 잘 나와요. 약간 손이 많이 간다는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약간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쪽인데 과연 네, 하이퍼클로버 X가 지금 세계적으로 열광하고 있는 챗 GPT를 넘어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그 뭐 네이버 하면 웹툰 또 커머스 시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매출이 좀 증가했어요. 웹툰. 네, 2분기 때 상당히 좀 증가를 했고 광고 수익성은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경기가 좀 침체고 내수 경기 별로 안 좋으니까 광고도 안 하겠죠. 예. 근데 실적을 호실적을 썼고 저는 이제 상반기 대비해 뭐 하반기 쪽으로 가면 아웃퍼폼 한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에 이렇게 좀 실적이 안 좋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선방을 했기 때문에 단지 과연 네이버가 올해 상단을 고점 돌파를 하면서 25만 원 넘어서 30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 장기적인 어떤 추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예. 수급과 매기가 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미지수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여기저기서는 네이버가 8월 시장에서의 좀 주인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좀 긍정적인 분석들도 나오고는 있는데 여러 가지 또 물음표들을 많이 체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근데 네이버가 지금 당장 모멘텀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아주 크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지만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준다라는 부분들을 짚어주셨는데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네이버가 거의 바닥을 딛고 이제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운영형님. 그렇다면 네이버를 지금 이제 매수를 한 상황에서 좀 길게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인지 장기 투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제가 앞서 키워드 자체가 안정적 성장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안정적 성장주라는 것 자체는 로우리스크 로우리턴이라고 했으니까 네. 주가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손절할 필요가 없는 거고 또 계속적으로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익 자체가 당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익 성장은 크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연평균 10%에서 15% 정도는 계속 성장을 하거든요. 네. 결국 길게 가게 되면 이 종목은 계속 우상향합니다. 다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주가가 빠르게 가지 않는다. 가지 급하게 가면 과거처럼 2021년도인가요? 주가가 예. 실적이 따라주지 않는데 연평균 4% 5%밖에 이익이 증가가 되지 않는데 오버슈팅이 나온 거죠. 그래서 고생한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이분처럼 장기 투자를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한테는 뭐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오히려 주가 빠지면 이런 것들을 사야 됩니다. 악재가 노출된다 한다 하더라도 네이버는 망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는 무조건 가능한데 네. 기대 수익 자체는 좀 낮게 잡아야 된다. 뭐 그런 시각으로 그래요. 전략까지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시청자님 목표가 30만 원 보고 네, 계시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일단은 낮출까요? 중장기적으로 이분이 장기보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30만 원 정도도 가겠죠. 길게 보면 이거는 기간의 문제인데 네. 기간의 문제인데 가기는 30만 원, 50만 원, 간다. 네. 60만 원 10년 이후에 간다고 봐요. 저도 개인적으로. 아, 진짜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단기는 어느 정도 봐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올해 연말로 본다 한다면 네. 올해 연말 정도 되게 되면 아마 20만 원, 5, 6만 원 정도, 내년도 상반기 정도 가면 28만 원 정도.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이 장기를 어느 정도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1년 정도 1년 정도를 본다 네. 한다면 28만 원 정도. 즉 참고적으로 증권사들도 12개월 목표 주가가 평균이 28만 원입니다. 30만 원 이상은 없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1년 정도를 본다 한다면 28만 원 정도. 단기적으로 본다 한다면 현재는 네. 25만 원대 정도, 5, 6만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손절 가격은 안정적 성장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비중도 5%로 적게 담으셨기 때문에 좀 하락할 때는 조금 더 담아보시는 것도 좀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준 전문가께는 두 가지 질문을 섞어서 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비싸게 사서 그때 한참 말 많았던 포시마크 그리고 지금 AI 관련해서 하이퍼클라바 이게 네이버한테 앞으로의 그런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장기로 봤을 때. 네이버가 이제 여러 가지 사업 투자를 했는데 실패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다. 네. 대표적으로 성공한 게 포시마크인 것 같거든요. 성공한 게요. 네. 왜냐하면 어찌됐건 포시마크가 네이버의 자금이 결합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우리나라의 당근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C2C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개인 간 거래죠.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개인 간 거래 C2C, 개인과 기업 간 거래 B2C, 네. 기업 간 거래 이제 B2B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이제 우리가 뭐 쉽게 말해서 당근 마켓입니다. 포시마켓이. 여기에 주 수익원이 수수료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몇만 원 이상 팔았을 때 남는 수수료인데 거래가 많이 오고 가야죠. 우리나라 미국 시장하고의 좀 차이를 보니까 여기는 연매출이 계속 올라가는 쪽이더라고요. 우리 그 당근 마켓은 상당히 재무가 좀 불안정하고 본 적이 없어서. 네, 아, 좋지 그렇군요.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포시마크가 네이버의 그 자금과 결합되면서 상장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 잘 됐네요. 근데 상장을 철회했습니다. 왜요? 네이버 자금이 들어오면서 재무가 이제 안정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적도 흑자 전환을 한 겁니다. 당장 상장해서 필요한 돈이 필요 없어진 건가요? 그렇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이제 IPO 성장을 하게 되면 예, 자금도 예. 들어올 것이고 그렇겠죠.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흑자 전환을 했으니까 대표적으로 여기도 좀 캐시카우를 할 것 같고 네. 기존에 있던 커머스 사업이라든지 웹툰은 좋았거든요. 네. 다음 카카오와 양분돼 있기 때문에 웹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성장 동력이라는 것은 기업의 문제이고 네. 지금 모멘텀이 없었던 상황인데 모멘텀을 붙여줬던 요소가 하이클로버 X지 않습니까? 예, 예. 하이클로버 X인데 AI 거. 예, 그렇죠. 이 부분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요? 조금 더 편리성으로 주목을 한다. 예. 국내에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어떤 전문가 영역이라든지 가까워서 있는 산업의 부처에서 챗GPT를 많이 쓴다고 하는데 네.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접근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챗GPT. 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긴. 호기심상 네, 그렇죠. 맞아요. 그런 한 겁니다. 이틀 하고 알았어요. 아직 저도 궁금해서 사용해본 적이 했는데 없으니까. 그렇죠. 딱 우리 아무런 이거는 그냥 말씀하셨죠. 좀 해봤는데 계속 쓰진 않는다. 맞아요. 굳이 뭐 네, 이런 느낌이거든요. 하던 대로 하지 뭐. 약간 이런 근데 저희가 약간 그 카카오톡, 노란톡을 쓰듯이 네. 네이버 같은데 접근성이 좀 용이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편리성이 좀 가미되었을 때 이 하이클로퍼 X를 더 접근성 용이한 걸로 쓴다면 네.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단지 아까 말씀드렸던 우려 부분은 야 이거 형편없다. 막상 공개가 그렇죠. 됐는데. 출시했는데 이거는 정말 그냥 언어 모델이고 커뮤니케이션이 전혀 되지 않고 엉뚱한 답변을 내놓는다. 네. 전 그래서 안 하거든요. 네, 그러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건 악재네요. 이 부분은 결국 이제 공개가 되고 나서 네. 써보고 나서 이제 후기 평가가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건 뭐 어쩔 수 중요하죠. 없죠. 사회에서 이제 냉정하게 냉정하죠. 내리는 네. 평가인 거죠. 기업은 그 경쟁에서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좋다는 평가가 나오게 되면 주가는 상승 돌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올해는 증시 자금이 늘어나지 않는 국면입니다. 늘 고객 예탁금이 60조를 돌파해야지만 전방위적인 섹터 부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올해가 가장 많이 올라갔던 증시 자금이 58조 원짜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인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차트 모습 좀 보시면 지난번 우리 시청자님 잘 사셨어요. 네이버는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이 18만 원 원짜리, 예. 상단이 23만 원 원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딱 출발하자마자 박스권 하단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19만 원대 사셨으니까 네. 매매 타점도 괜찮았고 좀 주가가 많이 빠졌고 신성장 동력이 붙었을 때 접근을 한 것 같거든요. 하이클로버 X가 붙었을 때. 그래서 잘 하셨는데 단지 상단 돌파가 올해 25만 원이 될 것이냐. 예. 그러니까 올해 이제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은 좀 장기 투자 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예. 1년도 제가 봤을 때는 장기 투자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머쓱하거든요. 그냥 개인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올해 상단 목표가는 25만 원 정도까지가 될 것 같고 예. 그 이유는 하이퍼 클로버 X의 평가를 좀 봐야 된다. 정말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모멘텀에 대한 것은 주가의 일정 부분 선반영됐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손절가를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20만 원, 목표가는 25만 원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네이버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주다. 이게 좋게 보시면 안 되고 고성장이 아니다는 거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돼요. 자, 보유 의견이고 목표가 28만 원, 1년 정도의 장기 투자를 전제로 얘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안 제시하셨고요.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 이제 포시마커 AI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AI와 관련된 그런 모멘텀 조금은 더 봐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말씀을 좀 해주십니다. 목표가 1년 정도 보시면서 25만 원, 손절가 20만 원 제시했습니다.